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병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병명과 제가 투병했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30년 전인가 제가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폐가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굉장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폐기종이라 그래요. 폐가 빵구가 빵빵 나서니까 당장 담배를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족구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족구를 하는데 누가 몽둥이로 내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귀에서는 막 굉장히 큰 소리가 빡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저앉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왼쪽 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한 7시간에 걸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뛰는 운동이나 뭐 하지 마라 그러죠. 스키도 타지 말고 테니스도 하지 말고 그냥 걷는 운동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삼가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흘렀는데 사회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업을 성공해도 뭐 또 기본 그것이 없으니까 또 실패하게 되고 또 재기해서 또 실패하고 이런 연속의 날이 흘렀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조선일보의 연합전단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단 회사의 사실상 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사실상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저는 운 좋게 3번이나 실패를 하고도 다 재기를 했어요. 재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재기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기하겠다고 나름대로 또 한 군데 또 몰두를 해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이래저래 치료를 해봐도 전부 다 아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평상시는 뭐 보통 여러분들도 술 많이 마시니까 소주 뭐 한 3병 정도는 가뿐히 마셨어요. 가뿐히 마셨는데 한 병 정도 마시니까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슴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평촌에 살고 있었어요. 안양 평촌에. 그 앞에 가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한림대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림대 병원으로 가니까 뭐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가라앉긴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죠.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갔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협심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3군데 혈관이 막혔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의료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의료 지식이 전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전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안 돼서 이제 조영술이라고 했죠. 조영술. 이 손목 쪽으로 해서 하얀 약을 집어넣어서 혈관이 막힌 것을 찾아내는 거죠. 조영술을 하면서 2군데는
뭐 막힘에 그게 강도가 약하니까 풍선 시술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풍선 시술을 하시더라고. 한 군데는 너무 많이 막혀서 안 된다 그러면서 스텐스를 삽입하겠다 그래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삽입하라 그랬죠. 뭐 완전히 마취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정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영술을 했으니까 스텐스를 삽입했어요. 삽입하고 나서가 문제죠. 코를 풀기만 하면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을 수도 없고. 여름에도 이 반팔을 입지를 못해요. 피부가 시리고, 뭐, 혈관이 이게 피가 안 통하는지.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코피는 뭐, 하루에도 뭐, 3번, 4번씩 터져 나오는데, 그 협심증 약에는 아스피린이 들어가 있어요. 아스피린. 피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휴지로 가지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꽉 막아놔야지만 지혈이 되는 거예요. 협심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협심증 걸린 지가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금 됐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불편했죠. 불편하고 생활을 하다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도 들고 또 뭐 사업 실패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몸은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배는 안 아팠어요. 전혀 안 아프고 근데 뭔가가 막 설사도 아닌데 팍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보니까 전부 다 핏덩어리예요. 그때 제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저녁이 되면은 뭐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순대머리 그거 반마리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소주 박스를 갖다 놔놓고 저녁마다 그거 이제 낮에는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그 소주를 혼자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피가 팍 쏟아지길래 또다시 고려대 안양병원으로 갔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그 큰딸이 개포동에 살고 있는데 그 삼성병원하고 바로 옆에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아주 어린애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람은 이제 24시간 골프장 매달려 있고 또 막내딸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큰딸이 저를 병수발을 해야 되는데 고려대 안암병원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으로 아빠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그 발병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앉아서 이렇게 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동호회라 그러면서 그 동호회 환자들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회원이 한 10명 되는데 9명이 다 사망을 했어요. 하고 그 회장 혼자만 자기 아들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다니는 마지막 여행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암이라는 것은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일이 저한테 몇 번 일어났었어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한 30년 전에 저하고 형하고 둘이가 이제 형제인데 형이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그런데 B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 발병되기 바로 전해에 또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어지의 사나이예요. 어지의 사나이인데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바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제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암은 결국 죽는 거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드는 것이 추한 꼬라지 뭐 이런 애들한테 보이고 친구들한테 보이기 싫다. 막 어떻게 하면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다음날 우리 큰아이가 아빠 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미술 공부를 하고 있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암이 걸리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보자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만나봤는데 이 나이 40에 소장암이 걸렸어요. 걸리고 그 다음에 백혈병. 그러면 그것도 치유를 다 하고 간으로 암이 번졌는데 간 전체가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인데 이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이제 뭐 직장암 4기로 판명이 났으니까 직장 100%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간 60% 제거하겠다. 그래서 대장 쪽에 이제 의사분하고 교수님하고 이제 간 쪽에 교수분하고 두 분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날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2016년 1월 20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우리 큰아이 친구 아버님이 계속해서 매일 카톡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은 한번 저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또 막내딸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자기 또 역시 친구 아버님이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데 나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수술 바로 전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분도 암이 걸렸는데 10년 이상을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죽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어요.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항문까지도 사실은 인공 항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문을 어떻게든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항문은 살렸어요. 살리고 직장 100% 잘라내고 대장 일부 잘라내고 간 60% 잘라내고 그러면서 간을 자르면서 간에 담도가 2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 담도를 잘라서 옆에 담도에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끝나고 나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할 때 저는 입에 이렇게 물고 하는 마취를 했어요. 그것이 성대를 건드렸다 그러더라고. 2달 동안 전혀 말을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결시키는 담도가 바로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려서 한 3일인가 지났는데 간병인이 사장님 얼굴이 노랗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옆에서들 황달이 왔습니다. 황달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보니까 이 담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퇴원도 못하고 이제 담도 뚫는 시술을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시술하면 실패하고 그 다음날 또 실패하고 그 다음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그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증이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남자인데 무슨말인데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간호가 독화살을 맞고 뼈에 독이 묻었을 때 화타가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화타가 시술할 때 신음소리 한 번 안 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이 뭐 살면서 그 정도 못 참겠느냐, 나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납니다. 시술을 실패하고 나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식은땀이에요. 고개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삼성병원에 그 박모모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 아니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시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마침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제 시술을 했는데 아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담도 구멍이.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관을 정말 강제로 뚫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술을 성공합니다. 시술을 성공하고 몸속으로 담즙을 빼내지를 못해서 옆구리에 담관을 꽂고 담즙 주머니를 찼어요. 차고는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굵은 관으로 바꿔 끼우고 또 조금 더 굵은 관으로 바꿔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관을 담관을 이제 꼽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암간의 싸움이 아니고 담도하고의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암을 병원에서 뭐 3시간인가 뭐 이렇게 항암 주사를 놓더라고요. 놓고는 공을 차는 차고 나오는 걸 항암 주머니를 공을 차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간호사분이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한쪽은 뭐 항암약 공을 차고 있고 한쪽은 담즙 주머니를 차고 있고 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잠도 옳게 못 자고. 그러고 담도 시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등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서 옆으로도 못 눕고 뭐 책상에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제가 폐기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폐기종. 숨쉬기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숨을 옳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산소호흡기를 병원에서 꽂고 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평촌 시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가빠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참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이거 죽어도 혼자 죽고 살아도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혼자 원래는 큰아이 친구 아버님 그분하고 살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계속 문병을 3번이나 와가지고 같이 살자 그랬기 때문에 김천에 가면은 해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인리. 해인리라는 것이 삼도봉 백두대간 줄기에 있는 산마을 산 밑에 바로 마을인데 저쪽에서 올라오면은 전라도 무주에서 올라오고 이쪽 옆에서 올라오면은 충청도 영동에서 올라오고 제가 있는 데서 올라가면은 경상도 김천에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분이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냉장고도 사놓고 TV도 사놓고 해서 다 가려고 해놨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움직이면 변이 나오고 뭐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니까 힘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이면은 그냥 뭐 방금 줄 알고 이렇게 끼면은 변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신진도로 갑니다. 신진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었죠. 얻어서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남보기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하루에 뭐 멀리 갈 때는 기지개를 차고 아니면은 혼자서 그냥 팬티를 하루에 10대 장씩 갈아 끼우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시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어요. 직장암 환자나 대장암 환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생활을 이제 혼자서 한 달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췌장암 환자예요. 그래서 같이 살자고 계속 그분이 그러시는데 이쪽에 김천에 약속이 돼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제 저 혼자 걸음도 걷고 야산 작은 얕은 야산을 이제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천으로 내려가죠.